블리치 쉐이드에 한 A2 블록 8 정도 쉐이드를 내는 걸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블리치 쉐이드에다가 그냥 밑에 채도를 약간 부여하는 거는 유니버셜 스테인의 스테인 제로가 그냥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잘 맞습니다. 근데 좀 A2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살짝 서비컬에 색을 입힌다거나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테인들은 대부분 이제 설계될 때 제조사에서 한 단계 정도 높은 이 쉐이드 정도를, 이 채도를 조금 더 부여하거나 그리고 색을 약간 변형해서 이 트랜스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모디피케이션의 개념으로 만든 거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조절하는 의미로 쓰는 게 사실 스테인이지. 물론 뭐 모디피케이션도 되고 트랜스폼도 되지만 이제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했을 때 제조사에서는 이 스테인이라는 거는 파우더로 어느 정도 레이어링을 한 80, 70 혹은 뭐 더 잘하면 뭐 100%까지도 창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고 스테인으로 조금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그 마무리의 개념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 가이드 같은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유니버셜 스테인 앤 글레이즈도 마찬가지로 이 모디피케이션이라는 이제 변형의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의 의미로 이런 쉐이드들이 대략적으로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 지르코니아라는 이 단일체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죠. 색을 변형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맞으면은 변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블리치에서 마치 A2로 간다는 거는 트랜스폼이라는 이제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블리치 쉐이드 가이드가 사실 따로 없어요. 구비된 것도 없고 이제 블록도 따로 없어서 밀링할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요. 자, B1이 이제 가장 명도가 높은 쉐이드 가이드죠. 비타 클래식에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배보면은 비타 클래식 B1보다도 훨씬 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리치 쉐이드 중에서 뭐 BL2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BL1, 거의 흰색. 서비컬은 BL3 정도 될 것 같고, 블리치 쉐이드로 확인했습니다. 블리치 1 하고 대조를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A계열에서 A계열으로 간단하게 가는 거는 색을 어느 정도 해서 매칭을 해보면 조금만 더 이 적용을 해보면 알겠구나 뭐 이런 감이 쓰지만,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없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느낌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그냥 쉐이드 가이드를 보시고 도달하고자 하는 쉐이드랑, 그리고 내가 흰색 블리치 쉐이드는 특히 거의 갖고 있는 색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백색에 가깝기 때문에 명도도 굉장히 높고, 내가 이 중에서 매칭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색을 첫 번째 항상 모색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색을 먼저 찾아주고요. 모색이 A계열, 당연히 A계열 스테인 1이 맞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스테인 1을 한번 S1을 한번 모색으로 베이스가 되는 이제 베이스 컬러로 선정을 해보고, 한번 우리가 스테인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모색을 먼저 찾아주고, S1을 이제 모색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홀더에다가 껴서, 이거는 사실 웩스로 그냥 고정한 겁니다. 발라볼게요. 이게 뭐 굽고 그 베이킹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없겠죠. 자, S1 자체에 오렌지 베이스 S1을 한번 툭툭툭툭 찍어 발라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쉐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2랑 비교해보면 고유 색깔보다 왼쪽이 어떻게 보이세요? 한번 보면 오렌지밖에 안 보이네. 오렌지만 부각이 되네. 맞습니다. 그냥 흰색 배경에다가 오렌지만 칠했어요. 그래서 A2가 갖고 있는 사실 약간의
옐로이시함도 있고, 그리고 베이스 그레이시함도 있고, 오렌지시함도 있고, 이제 합쳐진 뭐 호박색의 느낌도 있고, 이런 색이 흰색과 그냥 오렌지만 만나니까 복합적인 이제 쉐이드를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이건 아니다. 닦아버립니다. 닦아버리시고요. 그래서 저는 A 계열에 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또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늘 A 쉐이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겠죠. 또 어떤 랩에서는 블록에 따라서 S2가 되게 잘 맞는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부선 같은데 지역적 특성도 있겠고 기공소마다 쓰는 블록에 따라 차이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모색을 한번 카키로 한번 가보려고요. 카키를 모색으로 두고 한번 카키를 이제 모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이 농도,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그때 좀 색이 잘 안 발라지더라고요. 저도 이거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색을 전체적으로 칠합니다. 왜냐, 이것도 뭐 서비컬에 채도 올리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만 붕 떠 보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전체가 다 블리치니까, 흰 도화지처럼 마치. 그리고 블리치 쉐이드 가이드는 약간 분홍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요. 이 옐로이시한 면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세라믹 기준으로는. 물론 화이트 블럭은 그냥 백색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A2 쉐이드를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뭔가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색은 저는 A2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뭘 변형을 시키면 좋을까? 약간의 명도도 물론 조금 미세하게 조금 더 있지만 높지만 여기다가 기본적인 올리브함을 조금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장 비슷하게 근접하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갑자기 이걸 막 섞어서 만들어서 맞추면은 사람이 아니겠죠.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발라보고 맞는 색을 먼저 찾은 겁니다. 물론 뭐 하루 종일 한 건 아니고 색을 조합을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미리를 해봤는데, 자, 올리브, 카키 미리 조금 제가 덜어놨고요. 카키에다가 비율이 또한 중요하겠죠. 너무 올리브를 1대1까지 이제 섞어버리면 50대 50으로 하면은 원래 모색을 갖고 있는 그 베이스보다 올리브 느낌이 좀 너무 강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다 맞추지 마시고 한 2대1 정도 혼합을 해봅니다. 2대1 정도로 혼합 비율을 정하고요. 이렇게 미리 비율 2대1대로 섞어 놓으면은 블리치에 쓸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A2 쉐이드를 내기 위해는 뭐 A1 블럭이나 아니면은 뭐 또 되게 얇은 경우는 A2 블럭을 딱 맞춰서 쓰는 게 사실 정석이겠죠. 근데 랩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블리치에다 같이 묶어서 빌딩을 한다는 경우는 뭐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다 한번 전체적으로 얇게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쉐이드를 굉장히 뭐 2단계까지 뛰어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사이저만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저까지 같이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자연스럽게 색을 재현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인사이저 부분 어떻게 처리하느냐, 컷백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인사이저 부분은 원하는 만큼 컷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인사이저 스테인을 들어갈 만큼 부분을 컷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드 블라스팅을 해주시면 더 색이 균일하게 얇게
도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베이스 쉐이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색 느낌이 A2 쉐이드가 얘들랑 더 비슷해지겠죠. 저라면은 이렇게 매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도 보시고, 그리고 인사이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컷백을 해서 저 같으면 인사이저 스테인 따로 안 넣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반대쪽에서도 보시고 절단끼리도 대보시고 A2에 근접한 색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율은 제가 밑에다 좀 써놓을게요.